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에서 5.18 재조명 포럼을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세력은 의원직까지 제명시키려는 전체주의적 폭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진숙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진숙을 비난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한지아 의원에 대한 우파 지식인들의 질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박수민과 비례대표 의원인 한지아는 역시 이진숙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부산의 조경태와 마찬가지로 한동훈에 의해 금배지를 사실상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공통점이 있는 친한계 사람들입니다. 먼저 홍준표가 이진숙을 겨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 운운하면서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다.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광주 출신의 전향우파 논객인 주동식 전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홍준표를 반박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5.18을 비난한 적 있나? 심지어 5.18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난한 적이 없다. 주동식은 그러면서 이 이용 안에 괄호로 악용이겠지, 개념을 정확히 해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이용해서 각종 자신의 무슨 이익을 챙긴다든지 혹은 권력을 챙긴다든지 하는 좌파 진영 사람들을 겨냥한 말일 겁니다. 다만 공론장에서 5.18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홍준표 씨는 이진숙 의원이 5.18을 비난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혹시 홍 씨는 이진숙 의원의 발언조차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비난한 것은 아니겠지. 아니기를 바란다. 이진숙 의원을 비난하려면 5.18과 관련해 도대체 이 의원의 어떤 점을 비난하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5.18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정치인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예를 들어봐라. 왜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나. 엄밀하게 따지면 당신 즉 홍준표가 5.18 명단 공개하라고 한 것도 5.18을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광재 자유주의 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무능한 홍준표에게 묻는다. 신화가 됐으면 입 닥치라는 건가 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홍준표가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다라고 페북했었다. 그 참 묘한 말이다. 역사적 사건이 신화가 되었다면 오히려 역사학자가 달려들어 신화와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홍준표의 논리는 거꾸로다. 신화가 되었으니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화가 됐으면 이제 질문도 하지 말고 입 닥치라는 말인가. 역사학과 신앙을 헷갈리지 않고서야 나오기 어려운 주장이다. 더 황당한 것은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부정했다는 것인가? 우리가 5.18 희생자의 존재를 부정했는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과 시민 사이에 충돌이 없었다고 했는가? 구체적인 주장을 가져와 사실관계로 반박하면 될 일을 폄훼와 시대정신이라는 거창한 딱지를 붙여버린다. 이런 식이면 역사 논쟁이 아니라 말문맞기 정치다. 홍준표 자신의 주장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는 5.18 유공자 명단을 국가유공자이니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적었다. 좋다. 그렇다면 유공자의 자격과 공적은 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하는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유공자는 검증해야 하고 5.18의 사건 전개는 검증하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희한한 논리인가? 유공자 명단까지 까보자면서 사건 자체에는 손대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광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에게 다시 묻는다. 5.18이 신화가 되었으니 이제 닥치고 믿으라는 것인가?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연구에 금줄을 치겠다는 것인가? 그럴 거라면 당신은 자유를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자유사회에서 역사에는 성역이 없다. 질문을 틀어막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적어도 자유주의 보수라면 불편한 질문을 막는 쪽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할 자유부터 지키는 쪽에 서야 한다. 이렇게 홍준표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최근에 가령 한동훈을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가끔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건과 지금 이 건은 너무나 다릅니다. 홍준표의 이 주장은 이 정광재 씨나 혹은 주동식 씨가 반박한 대로 굉장히 참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홍준표는 이진숙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걸까요? 혹시 홍준표가 대구를 발판으로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진숙이 대구에서 갑자기 우뚝 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경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금 시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구 쪽의 국회의원들이란 건 대부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매가리가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인데 이진숙은 전혀 다른 성격의 그야말로 스타성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일종의 경계심 혹은 라이벌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서울 강남 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박수민, 공무원 출신이죠. 그리고 어디서 듣다 보다 못한 이름인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서울 강남 을에 공천을 줘서 그냥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박수민 난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나라와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해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지털 논객인 윤종근 씨가 아주 박수민을 혹독하게 아주 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종근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시 합격하고 공무원 하면서 사회에 대한 일체의 고민 없이 도다리 새끼 마냥 이쪽 저쪽 오로지 출세만 조차 눈깔 굴리다 보수우파 이념이 뭔지,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이 뭔지도 모르고 지역구 한번 안 다니고 한동훈 연줄 잡고 꽃밭 지역구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 배지 날로 단 놈답다. 진짜 어디서 이런 놈들만 콕콕 집어냈는지 한동훈의 선관이 경이롭기만 하다. 지금까지 대여 투쟁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내는 거 못 봤다. 국힘에 저런 국계가 있다는 걸 안 건 서울시장 경선 때고 그전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노이즈 마케팅 하려는 모양인데 상대를 잘못 골랐다. 윤종근 씨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박수민을 보며 지난 총선 한동훈이 공천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왜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겠다. 다음 총선 때는 저런 쓰레기들 다 쓸어내길 바란다. 특히 강남 송파는 싹 다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제발 우파 유권자들도 신나서 선거운동하고 신나게 투표소로 향하게 해달라는 말이다. 이렇게 박수민을 질타했습니다. 또 김대호 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박수민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름을 별로 못 들어본 의원이라 검색해봤다. 나무위키 등에는 지역구 등 경력이 잘 나와 있더라. 국힘 절대 강세 지역에 누가 왜 공천을 했는지 등도 추론해봤다. 국힘의 과거 김대호, 차명진, 제명 등과 현재도 생각해봤다. 박수민 의원 스탠스와 김종인의 스탠스는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니, 아니 그보다 훨씬 이상이니, 각설하고 국힘이라 하더라도 5.18에 대한 스탠스야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190석 여권이 당사자의 발언이 아닌 토론의 공동주체를 근거로 제명공세를 펼치는 엄중한 국면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1979년 10월 고1 때 김영삼 총재 제명사건 보고 이를 갈았다. 1986년 유승환 의원의 통일국시 발언에 제명으로 응수한 민정당을 보고 경악했다. 1986년이면 빵에 한번 갔다 온 후 인천 낚싯대 공장에 위장 취업했을 때라 불태전의 혁명의지를 불태우는 작은 불쏘시개 중 하나로 삼았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의원들의 상상 초월한 파렴치 잡범 행각 플러스 반국가적 은행도 많이 봤다. 유력 정당들은 너무나 관대하고 무신경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제명 시도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박 의원의 은행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크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오래된 기억을 모조리 불러오는 대단한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의 인생과 영혼은 이 하나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름 석자를 검색해 볼 정도이니. 인간은 원래 적이나 악당보다 배신자나 위선자에 대해 더 분노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러니 박 의원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행동할 일이다. 각오는 되어 있을 것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김대호 씨가 후반부에 밝힌 내용 중에 인간은 원래 적이나 악당보다 배신자나 위선자에 대해 더 분노하도록 진화되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동훈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정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지아에 대해서는 정광재 자유주의 작가회의 사무총장,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광재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이 사람에게 5.18은 역사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 외워야 하는 모범답안인가. 한지아의 큰아버지는 김대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잔뼈가 굵은 리틀 DJ 한화갑이다. 그 조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다. 아무 문제 없다. 삼촌이 민주당이라고 조카까지 민주당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당적이 아니라 자기 역사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지아는 의사와 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한동훈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왔고 몇 달 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1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전문가 영입이라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의도에 입성한 셈이다. 여러분, 이 한지아가 바로 이 비대위원 할 때 도태우 변호사 공천과 관련해서 5.18 문제 어쩌고 하면서 도태우 변호사를 아주 맹렬히 비난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못 받게 된데 사실상 확정됐다가 한동훈이 도태우를 날렸죠. 그런데 아주 혁혁한 활약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지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죠. 정광재 사무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5.18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꼬락서니는 여야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광주에 가서 묘역에 참배하고 준비된 문장을 비장하게 읽는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인식이라기보다 정치인 집단체조다. 특히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답답하다. 민주당이 자기 정치적 전통에 따라 5.18을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까지 민주당과 똑같은 문장을 받아 읽으면서 그것을 역사인식이라고 한다. 5.18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것이다. 정광재 사무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한지아를 5.18 역사의식 진공녀라고 부른다. 진공에는 먼저 집어넣는 것이 들어간다. 당 지도부가 광주에 가라면 가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면 따라간다. 이럴 거라면 역사 공부가 왜 필요한가? 정치판에서 나눠주는 역사관 도시락이나 받아먹으면 그만이다. 한지아는 의사다. 전임 의사가 적어놓은 진단명만 보고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처방하는 의사를 누가 믿겠는가? 역사 역시 같다. 5.18을 민주운동으로 평가하는 것과 사건의 모든 세부 사실에 대한 검증을 종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을 거라면 역사학도 필요 없다. 기념관만 세우고 역사학자는 치워버리면 된다. 그래서 한지아에게 묻는다. 한지아 의원, 남이 써준 답 말고 당신 생각은 대체 뭡니까? 정치인이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참배 횟수 경쟁이 아니다. 머리를 쓰는 것이다. 무릎 꿇기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